요새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일본도 경제의 활기가 돌면서 싱글벙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일본 여행을 떠나실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다시 고민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본에 여행 갔던 한국인들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본의 음식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식당에 갔더니 와사비로 봉변을 당했다는 소식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 가서 음식을 잘못 먹었다가는 방사능에 피폭됨은 물론이고 자칫했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사능 이야기가 괜히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면서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비싼 항공권 가격마저도 일본 여행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오랫동안 억눌린 여행 심리와 엔저, 입국 완화 3박자가 어우러진 결과였죠. 지난 11월만 해서 일본 여행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능가했습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11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2019년 동월 대비 53.8% 증가한 31만 5,400명을 기록했습니다. 9월까지만 해도 방일 한국인 수는 2019년 대비 80에서 90% 감소했지만 국경 개방 이후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10월에는 12만 2,900명을 기록하며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죠. 11월은 10월보다 156.6% 급증하며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1월 방일 외래객 2위인 타이완과도 3배 이상의 격차인데요. 게다가 2019년 대비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룬 곳이 한국인 점도 눈에 띕니다. 한국인에게 일본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여행지로만 생각하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여행지입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은 여행지라서 먼 곳에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인들은 비행기만 타면 2시간도 안 돼서 일본에 어디든 도착할 수 있고 일본의 물가도 한국과 비슷해져서 여행 경비가 마구 부담스러운 수준도 아닙니다. 일본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치안도 썩 괜찮은 편이라 혼자서 가볍게 여행을 떠나기에도 안성맞춤인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한국인들이 여행으로 경제를 활성화시켜주면 고마워할 줄 알면 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을 조롱하고 물리적인 피해를 주며 혐한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식당에 초밥을 먹으러 간 한국인의 초밥에는 와사비를 한 숟갈씩 떠서 생선 아래에 숨기는 음침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사연은 지난 7일 여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4일 후쿠오카의 한 초밥집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30분 대기 끝에 겨우 입장해 음식을 시켰죠. 그는 먹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와사비 양이 너무 많아 못 먹을 지경이었다며 도저히 이상해서 열어보니 와사비를 한 숟가락 넣었더라고 적었습니다.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뭉쳐진 밥알 위에 와사비가 한 움큼 올라가 있는데요. 이건 한눈에 봐도 적정량을 너무 넘었죠. 이런 게 심지어 여러 개였다고 하는데요. 이어 사진의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정말 많아서 가족들 모두 놀랐다며 한국인 손님이 대부분이었는데 정말 화가 많이 났다면서 분노했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지만 식사 후 아르바이트생이 가지고 간 접시를 본 셰프의 얼굴을 보니 고의성이 짙어 보였다고 하는데요. A씨는 누리꾼들의 조언에 따라 해당 식당에 후기를 올려 모든 여행객들에게 알리려고 했는데요. 그 글에 식당 측은 우리 가게에서 이런 요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장난일 거예요. 여행을 즐겨주세요. 라는 답변이나 달 뿐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당장 식당에 별점을 줄 수 있는 사이트로 달려가 1점 별점을 주며 응징했습니다. 1.5점까지 내려오게 되었지만 식당 측에서 어떻게 한 것인지 1점 리뷰가 대부분 삭제되며 원래의 스코어로 되돌렸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와사비로 장난질을 치는 일본인 요리사들의 이야기는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지난해 7월에도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여성이 도쿄 긴자의 유명 초밥집을 방문했다가 와사비 폭탄을 맞았다는 사연이 전해졌고 2016년엔 오사카의 한 유명 초밥 체인점에서 한국인 손님이 시킨 초밥에 와사비를 듬뿍 넣은 뒤 손님이 매워하는 모습을 조롱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2023년에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것인데요. 이 이야기가 일본에서도 전해지자 일본인들은 아니나 다를까 적반하장으로 반응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는 거의 2,000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른 분의 댓글을 보면 가게를 비난할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것이 일본인의 객관적인 견해라고 생각하는 편이 적절할 것입니다. A씨는 실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아르바이트생이 수거한 접시를 본 요리사의 얼굴을 보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는데요. 개인의 억측에서 비롯된 것이 어째서 일본 초밥집 와사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중앙일보사에서 사실인 양보도를 한 것일까요? 억측을 사실인정으로 밀어붙인다.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 문제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악의적으로 올렸다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에 대해서라면 뭐든지 나쁘게 말해도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초밥장인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서 그런 초밥은 보통 내지 않을걸. 그런 장난 칠 틈도 없을 테고 그냥 그 초밥의 와사비가 한국 사람 입맛에 안 맞았던 것이겠지. 힘들어하는 거 보고 웃었다고 해도 고의는 아니니까 악의도 아니지. 문화의 차이겠지. 한국인들이 고추의 매운맛에 익숙해져 있다고 해도 고추냉이의 매운맛은 또 다른 것이니까. 이 기사는 세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2013년 9월 7일에 열린 제125차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프리 아나운서 다키카와 크리스텔은 일본의 대접의 마음을 각인시키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확실히 해외에서 본 일본은 환대가 넘치는 관광국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일본의 관리를 무시하고 자국의 룰을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에는 일본의 관습이 있다. 본 기사 중에 관광객의 일본어 실력에 대한 기술이 등장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서투른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관광객 측의 문제가 아닐까? 요리사는 어디까지나 요리사일 뿐 통역은 아니다. 모든 한국인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관광지에 와 있는 나이든 한국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줄을 끼어드는 경우도 많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리들을 늘어놓으며 초밥 요리사를 두둔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이렇듯 일본에 가서 한국인인 걸 들키는 순간 해코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가지 않는 게 와사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일 텐데요. 그럼에도 꼭 가고 싶다거나 여행을 도저히 취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일본인인 척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일본인 셰프의 악의에 당하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요. 와사비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본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바로 음식 그 자체인데요. 일본은 방사능국이라고도 불리는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죠? 지금까지 흐린 눈하고 일본에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모 유튜버는 일본에 가서 먹지 말아야 할 식품목이라는 제목의 영상까지 제작해 올리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사능으로 범벅이 된 후쿠시마에서 생산한 쌀이 타 지역 쌀보다 저렴하게 취급되고 있고 원가 절감을 원하는 식당들은 대부분 후쿠시마 산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지만 일본 정부에서 권장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일본의 규동체인 편의점 삼각김밥, 일본에서 산지 표시가 국내산이라고 적혀진 쌀을 이용한 모든 식품들은 섭취 전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산 쌀을 취급하는 식당 정보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도쿄에서만 후쿠시마산 쌀을 쓰는 식당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일본에선 자국민들에게 도움되라고 만든 사이트겠지만 한국인에게는 방사능 쌀을 사용하는 식당을 걸을 수 있는 도구가 되겠네요. 문제는 쌀뿐만이 아닙니다. 과자나 이자카야 안주로 많이 나오는 완두콩, 오이, 복숭아, 배, 키위, 메밀, 찌루무라사키, 맛버섯, 정어리, 꽁치, 광어, 붕장어, 참치, 잉어 등 셀 수도 없는데요. 또 일본에 가면 맥주가 유명한데 맥주도 경계 대상입니다. 그냥 일본에 가면 뭔들 먹지 않는 게 정답인 수준인데요. 가성비 식당이라면 100% 후쿠시마산을 사용하고 고급 식당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 결국 가기로 되어 있다면 이것만은 사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항에서 전부 빼앗기게 되니까요. 이것의 정체는 바로 곤약 젤리입니다. 모든 곤약 젤리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컵용기 타입의 곤약 젤리는 2017년부터 국내 반입 금지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큐브형에 비해 컵형에 들어있는 젤리의 탄력성이 높아 잘 씹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해서 그냥 삼켜질 경우 질식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험한 간식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고 문구가 해당 제품의 겉면에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정말 그것만으로 충분한지 의문이 드는데요.
아무리 주의를 준다고 해도 어린아이나 노약자분들이 드시게 될 경우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산 과일이 첨가될 가능성도 매우 높죠. 정말 이런데도 한국인들이 일본에 여행을 가도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 방사능도 방사능이지만 한국인을 향한 혐한 감정에서 비롯된 해코지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일본 여행을 떠날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일본 여행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큼 아주 좋지만은 않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